대부분의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자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 연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라는 격언을 듣지만 실제로는 머리의 위치를 알아야 어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깨의 높이가 다르듯이 주식시장에서도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고한 예측과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남북 문제나 전쟁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불평등과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셨으며 새해를 맞아 구독자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최근 출간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의 제목은 주식 투자를 단순히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바라봅니다. 이 책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소외계층인 진보 세력도 함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대선 일주일 전 서울 강남의 압구정 일대에서는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펀드 상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정치적 지지와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습니다. 반면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이들은 정작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 치부하며 멀리해왔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노력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자산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료 주식 강연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부유층의 자산 관리에만 집중할 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결실을 나누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자산 시장은 폭등하고 있으며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자산가들은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자산가들은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며 부를 축적하지만 비자산가들은 생계 유지조차 벅차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5분위의 고소득 가구와 하위 1분위의 저소득 가구 사이의 주식 보유 자산 차이는 100배 이상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주식 대중화 운동이 대한민국에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이 70년대와 80년대에 거쳐 중산층의 부를 건전하게 형성했던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먹고 살 돈이 부족한 적자 가구에게 무작정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식 투자용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것처럼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주식을 살 때도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성장 펀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된 국가 인프라 사업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신탁 구조를 통해 안전하게 지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종업원 지주제와 유사하며 5년에서 10년 후에는 저소득층도 당당한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게 돕습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높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이들이 대개 자본가 계층이기 때문에 진정한 분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노동자임과 동시에 자본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인공지능 거품론을 넘어서 자산시장의 우상향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소외되지 않으려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본 수익률의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20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부자들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대중을 위해 지식을 나누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고액 자산가들만 독점하던 고급 금융 정보들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보다 신흥국 시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금리 인하 시기에 강력한 투자처로 부상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율은 1,400원 초반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 빅테크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이머징 마켓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시점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동시에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 국면이 오면 코스피의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만 치중하던 관성을 깨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매우 강력한 수급 신호가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언급한 것은 자본시장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일본의 연기금이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변동성을 관리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조차 외면하는 한국 주식을 왜 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국내 자본의 유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결단을 내린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하여 필요한 정책을 미루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진보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정 에너지원을 정치적으로 선악을 구분하여 배제하는 태도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전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할 수 있으나 에너지 수급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마땅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잃을까 두려워 부동산 규제나 자산 분배 정책을 회피한다면 자산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수단에 함몰되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한 자세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투자는 과거의 수익률이나 현재의 가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래의 가치와 상승 가능성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50% 하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팔지 못하듯 주가가 올랐을 때도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로 파는 것은 성급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깨에서 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승세가 꺾이고 머리를 확인한 뒤에 내려오는 어깨에서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서장훈처럼 키가 큰 사람의 어깨는
일반인의 머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여전히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은 굳이 서둘러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매수할 때만 신중하게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소수의 우량 종목에 집중하고 그 기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합니다. 과거에 지출했던 매몰 비용에 집착하여 미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 지난 선물이 아까워 헤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과거의 평단가에 얽매여 기회비용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부동산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본래 20년 동안 건설과 자본시장을 분석해온 정통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 속에서도 자산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고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방관하다가 떨어질 때만 부양책을 내놓는 비일관적인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기승전. 강남 아파트식의 자금 흐름을 바꾸려면 보유세와 같은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자산 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방치하기보다 주거 집중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무산되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자산 격차를 줄이는데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외자 유치와 같은 외부 변수에만 의존하기보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불평등한 자산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 도지사들이 실현 불가능한 대기업 유치 공약에만 매달리기보다 실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모여 살게 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귀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건전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분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배와 성장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는 멈춥니다. 행동하지 않는 불평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며 주식 한 주라도 직접 사보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짜증이 난다며 인버스에 투자하기보다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을 믿고 함께 투자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투자자가 되어 경제적 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전국을 다니며 무료 강연을 통해 얻은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책을 팔아 큰 돈을 벌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대표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문가의 쓴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의 계좌가 튼튼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제적 주체로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나눈 깊이 있는 토론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소중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영리하게 자본의 흐름을 공부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단순히 운 좋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과정 자체가 진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주식시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식 자산 격차 100배라는 숫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와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전 국민을 자본가로 육성하는 전략적 투자 정책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라는 시대적 흐름에 국민 모두가 주주로서 참여할 때 그 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분산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하게 분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주도하는 당당한 대한민국 자본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정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대책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설계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주가는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매몰 비용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연애든 주식이든 과거에 준 선물이 아까워 미래를 망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보여주신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식을 사고 정책의 목소리를 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자산 격차의 그늘을 벗어나 밝고 활기찬 사회로 변모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얼룩진 사회가 아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대화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구체적인 행동이며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경제적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오늘의 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